당신이 매일 먹는 막걸리 한 잔에 이것만 넣었을 뿐인데 공복 혈당 178이던 할머니가 3달 만에 108로 내려왔습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인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지금은 약 없이도 코 골며 주무십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들이 계속 나아지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영규입니다. 저는 올해 83세이고 지금도 매일 병원에 나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큰 병 하나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환자분들에겐 늘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습관 하나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무릎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자주 뻣뻣하고 밥맛도 없고 밤에는 누워도 자꾸 깨고 약은 매일 드시는데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혈당이나 혈압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병원비는 늘어나는데 건강은 제자리라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병원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한 잔 막걸리를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유난히 혈압이 안정적이고 소화도 잘 되고 표정도 밝습니다. 물론 아무 막걸리나 마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죠. 실제로 76세 이정순 어르신은 당뇨와 불면으로 수년째 고생하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신 뒤 3개월 만에 약을 줄이게 되셨고 지금은 약 없이도 잠을 푹 주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먹은 약보다 이 한 잔이 더 큰 변화였어요. 여러분, 발효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막걸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가 들어있고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장을 살리고 면역을 높이고 뇌세포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막걸리 안에 꼭 넣어야 할 한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병원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막걸리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유통기한이 긴 막걸리는 꼭 피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함께 몸에 이로운 막걸리를 고르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7세 김화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할머니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으셨어요. 새벽 2, 3시면 늘 잠에서 깨어 그 후로는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식사 후엔 속이 더부룩해서 늘 소화제를 드신다고 하셨죠. 대변은 56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수준이었고요. 손발은 차갑고 얼굴색도 잿빛이라 어르신 본인도 나는 이제 늙어서 회복이 안 되나 보다 하시며 체념하신 상태였어요. 더 큰 문제는 혈당과 혈압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90을 넘고 혈압도 165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하루 2번 인슐린을 맞고 있었고요. 그때 저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할 때 3일 안에 소비해야 하는 생막걸리 한 잔만 드셔보시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제가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라고 되물으셨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막걸리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생균과 효소가 살아있는 전통 발효약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는 생막걸리여야 하고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22까지 내려갔고 혈압은 140대 초반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밤에 깨지 않고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단 음식을 피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매일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몸이 나아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그동안 놓치고 계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만들어지고 호르몬 대사, 염증 반응, 혈당 조절까지 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이 장을 살리는 데 핵심 열쇠가 됩니다. 살아있는 막걸리를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마시는 법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짜 생막걸리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마트 냉장 코너에 있는 막걸리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발효 음료가 아니라 단순한 술일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공장형 막걸리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고온 살균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막걸리 안에 살아있던 유산균과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단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이나 인공 감미료를 넣고 외형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착향료, 안정제, 심지어 색소까지 첨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막걸리를 매일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과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이남수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막걸리를 매일 2병씩 드셨는데 알고 보니 전부 대형마트에서 사온 장기 보관용 막걸리였던 거예요. 처음엔 좋다고 믿고 드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고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오히려 높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톡 쏘고 신맛이 강해서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편해지고 변도 규칙적으로 보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한 달 뒤엔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 생막걸리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첫째, 유통기한을 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710일로 짧습니다. 한 달 이상인 제품은 살균 처리된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생막걸리는 쌀, 물, 누룩 3가지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액상과당, 아스파탐, 합성 감미료가 적혀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제조일자를 보세요. 막 만든 지 3일 이내 제품이 가장 유산균이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넷째,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냄새도 중요해요. 좋은 생막걸리는 신맛과 달콤함이 함께 나는 약간 요구르트 같은 향이 섞여 있어야 하고 너무 시거나 역한 냄새가 나면 이미 발효가 지나쳤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색도 봐야 합니다. 생막걸리는 뽀얀 흰색이 아니라 살짝 누런빛이 돌면서 부드럽게 탁한 색을 띱니다. 너무 투명하거나 유난히 새하얀 건 가공이 과하게 들어간 경우일 수 있어요. 73세 김은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만성 변비에다 위가 늘 답답해서 음식을 먹으면 체기가 많았던 분인데 처음엔 마트 막걸리를 드셨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막걸리를 제대로 골라 마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한 달 뒤엔 속이 가볍다며 예전보다 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막걸리를 골랐어도 마시는 방법을 잘 모르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는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 병을 열고 윗부분에 맑은 술만 따라서 드시는데 사실 이건 막걸리의 진짜 효능을 버리는 셈이에요. 병 아래 하얗게 가라앉아 있는 걸 찌끼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유산균, 효소,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농축돼 있습니다. 위에 맑은 부분은 단지 맛과 향이고 막걸리의 핵심은 아래 침전물 속에 있는 거죠. 이걸 건너뛰면 막걸리를 마시는 의미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실제로 78세 이만수 어르신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처음 막걸리를 드실 때 밑에 있는 건 지저분한 찌꺼기라고 생각해서 항상 윗술만 따라 드셨다고 해요. 한 달쯤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저에게 막걸리가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맞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보약도 제대로 끓여야 효과가 있듯 막걸리도 제대로 마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찌기까지 함께 드셔야 몸이 반응합니다. 병을 마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침전물이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 마시라고 알려드렸죠. 이틀 정도는 걸쭉하고 텁텁한 식감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시고 2주 후부터는 속이 훨씬 편해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뒤에는 혈색도 좋아지고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며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를 마실 땐 병을 반드시 10번 이상 흔들어 주세요. 단순히 위아래로 흔드는 것보다 병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유산균과 효소, 영양소들이 균일하게 섞이고 몸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윗물만 마시면 단지 술이지만 찌기까지 함께 마시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막걸리 한 잔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막걸리에 천연 재료를 소량만 더해도 장 건강, 혈당, 면역력, 심지어 뇌 건강까지 더 강하게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4가지 천연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피 막걸리입니다. 생막걸리 한 컵에 계피 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만 넣어 잘 섞어 마셔보세요.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혈당 조절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막걸리 속 유산균과 만나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단, 간이 예민하신 분은 양을 꼭 지켜야 해요. 두 번째는 울금 막걸리, 즉 강황 막걸리입니다. 울금 가루는 항염 성분인 커큐민이 풍부해 관절이 불편하거나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울금가루 13티스푼, 여기에 후추를 아주 살짝만 더해 보세요. 커큐민의 흡수율이 20배 이상 올라갑니다. 75세 김재구 어르신은 무릎이 쑤셔서 밤잠 설치던 분이셨는데 이 울금 막걸리를 꾸준히 드시고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생강 막걸리입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잘 걸리시거나 손발이 자주 차신 분들께 좋습니다. 생강즙을 한두 방울만 막걸리에 떨어뜨려 잘 저어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생강은 강한 자극이 있어 위장이 민감한 분은 소량만 넣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꿀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 천연 꿀을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넣으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위를 부드럽게 감싸줘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72세 이화순 할머니가 꿀막걸리를 한 달 드시고 속쓰림과 가슴 답답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막걸리와 천연 재료를 제대로 조합하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단, 아무 재료나 막 섞으면 안 되고 정확한 비율과 순한 천연 재료만 사용해야 유산균이 살아있고 몸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하셔야 할 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예요. 막걸리에 그런 걸 넣으면 안에 있는 유산균이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은 단순할수록 강합니다. 생막걸리 한 잔, 그리고 자연 재료 한 꼬집이 여러분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 거 막걸리를 다 드시고 병 바닥에 남은 찌꺼기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유산균과 효소, 아미노산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거든요. 이 찌꺼기를 얼굴에 살짝 펴 바르고 10분만 팩처럼 활용해 보세요. 피부가 한층 맑아지고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화분에 물과 함께 섞어서 뿌려보세요. 식물들이 확실히 더 건강하게 자라고 꽃도 더 오래 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무조건 마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몸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모르고 드셨다가 응급실까지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약과의 병용입니다. 막걸리에는 혈당을 낮추는 유산균과 발효대사물이 들어있어 당뇨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69세 김정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당뇨약을 드시고 저녁에 막걸리를 한 잔씩 즐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죠.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이 48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혈당을 수시로 체크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는데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이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수면제와 막걸리처럼 알코올이 결합되면 심한 경우 호흡 억제나 의식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드시는 중에도 막걸리는 피하셔야 해요.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막걸리의 유산균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다 복용하고 최소 일주일 후에 막걸리를 다시 드시는 걸 권합니다.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막걸리가 약효를 강하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이 약한 분들, 간염이나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분들도 막걸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이 간 해독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특히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 역시 주의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를 드시기 전 꼭 기억하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신 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막걸리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목록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상담을 받으세요. 제가 막걸리를 건강 목적으로 소량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아주 소량 반잔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절대로 처음부터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해요. 막걸리를 마신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 속 쓰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은 약과 막걸리 사이의 시간 간격을 꼭 지켜야 해요.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상 지나서 막걸리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야 약물과 발효 성분이 충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막걸리라면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막걸리는 하루 중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특히 식사 직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잠들기 전 장내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우리 뇌의 멜라토닌 생성까지 도와주면서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양은 하루 200ml 정도, 소주잔 2잔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74세 이계분 할머니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루 3잔씩 드셨다가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고 하셨어요.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나서부터 오히려 수면, 소화,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막걸리는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가급적 두부, 나물, 생선구이 같은 담백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드시면 막걸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고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마신 후에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다음 날 컨디션이 무겁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막걸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유도해 줍니다.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70대 박남숙 할머니는 막걸리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면역력 증진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체내 면역세포가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계절 감기나 잔병 치레가 줄어드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이 선행돼야 해요. 네 번째는 지질대사 개선, 특히 중성지방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76세 윤태영 어르신은 중성지방 수치가 312였는데 막걸리를 식후 한 잔씩 6개월간 꾸준히 드시고 나서 190으로 안정되셨습니다. 물론 식단과 운동도 함께 하셨지만 막걸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 향상입니다. 막걸리 속 발효효소는 음식을 분해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이 막걸리 루틴 후에 배변 활동이 확연히 나아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개선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몸속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피부톤이 맑아지고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막걸리에는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 재생력과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돼 있어 장이 건강하면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는 지역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효과를 기대하려면 하루 이틀 마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 3개월 꾸준히 적정량을 지켜야 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습관이고 오늘이 그 건강 습관을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막걸리 건강법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입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79세 박영자 할머니도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2주 차부터 속이 편해지고 한 달이 지나니 숙면을 하시고 혈압도 안정되며 얼굴빛까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을 천천히 풀어가는 구조입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어느 순간 분명히 몸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막걸리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3잔씩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한 잔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간에 부담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걸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막걸리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막걸리는 보조자이고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할 때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는 기록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막걸리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혈당, 혈압, 수면 시간, 체중 같은 걸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작게나마 변화가 쌓이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서로 응원해주고 챙겨줄 수 있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김정호 어르신은 아내분과 함께 막걸리 건강법을 시작하셨는데 서로 상태를 기록하며 건강도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막걸리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법, 찌꺼기까지 마셔야 하는 이유, 꿀이나 생강 같은 천연 재료를 더하는 방법,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루 한 잔, 저녁 식사와 함께, 그리고 꾸준히 최소 3개월 이상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바뀌고 삶의 질도 달라질 겁니다. 올해 83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진료를 보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몸속을 살리는 작은 발효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치매 걱정 없는 100세 인생,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루틴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변화가 생긴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 저녁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순결건강 김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